안녕하십니까. 철원군 부동산 시세 동향 원수대통 공인중개사 중개사 민태원입니다. 오늘은 철원군 중 철원읍에 대해서 개별적인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원군은 4개 읍과 7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가 가장 많고 가장 핫한 지역인 철원읍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읍에 대한 지형적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읍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노란 선, 이것이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이고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이게 남방한계선입니다. 남방한계선하고 군사분계선 사이에는 비무장지대 DMZ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km에서 20km 정도 군사 목적으로 인해 이렇게 통제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민통선입니다. 그래서 이 민통선 안에는 영농민이 농사 경작을 위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이 민통선 안에를 전방이라 칭하고 민통선 바깥을 후방이라고 칭합니다. 철원읍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노란 지적도로 이루어진 곳이 철원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방지역에 위치한 리로서는 월정역 인근에 홍언리가 있고 홍언리 다음에 이만큼이 내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역, 구철원역 주변에 이게 외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삼명호 주변에 방벽 안에가 여기가 삼명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역곡천 건너 여기서 이만큼이 중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산과 임야와 접해 있는 이곳이 대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노란 선으로 경계를 해서 이쪽에 지금 말씀드린 곳은 전방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후방 지역에는 대마리 마을이 후방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백마고지역 건너편 이쪽이 사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는 유리리, 이쪽에는 그 축사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리리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월화리가 되고, 일로 좀 더 가면은 관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동당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동당사는 민간인 통제선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이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신의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화지리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곳은 이제 후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방 지역 논 시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리별로 개별적인 시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철원읍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경원선 복원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원산까지 기존에 있던 철길을 복원하는 작업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대 때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행이 못 되다가 올해 공사를 다시 재착공하여서 완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쪽에 보게 되면은 기존의 철길이 아니라 동성포 저수지 아래 월정리역 옆에 가칭 강산리역을 수용을 해서 보상을 다 해준 상태입니다. 이 당시 보상가가 13만 5천 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설되는 이 철길 노선도 그거보다는 금액이 낮지만 보상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여기 백마고지역까지 국철이 들어오고,
백마고주역에서 강산이역까지 약 11km 정도 되는 곳을 올해 복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발 계획은 이 DMZ 안에 들어가 있는 후 삼국시대 때 궁예가 태봉국이라 칭하고 도읍을 건설하였던 여기 궁예도성 자리가 있습니다. 이 궁예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을 세계 DMZ 평화공원을 만들려고 개발 계획했던 곳입니다. 이 DMZ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이 3번 국도를 확장하고 도로 인프라를 개선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철원 땅 가격의 그 상승에 어떤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강산이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산이역뿐만 아니라 여기를 나머지 구간을 수용을 해서 남북한 이산가족 면회소라든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을 건설할 그럴 개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 대마리 마을 건너편 요 중세리 일원에다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서 여기다가 개성공단처럼 공단을 만들려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근로자가 출근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퇴근을 하는 어떤 그러한 공단을 만들려고 개발 계획이 서 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긴장 완화가 된다든지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연방제로 가가지고 여기 이쪽에 이제 그 긴장 완화가 돼서 국경 수비대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고 하면은 신도시를 13만큼 큰 신도시를 갖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개발 계획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민간인 통제구역 안 외촌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서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은 뭐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남방한계선하고 군사분계선 사이에 이 DMZ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의 시세는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DMZ 안에 있는 땅도 다 이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소유주가 북쪽에 계신 분도 있고 남측에 이제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거래되는 시세는 임야나 전이나 상관없이 평당 7,000원에서 평당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어떠한 뭐 특수한 물건을 찾으신 분이나 또한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을 시세를 물어보고 매도 의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 DMZ 안에 위치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답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이 읍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발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증을 받아서 명의전을 해야 하나 등기관에 따라서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 시에 DMZ 안에 농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어떠한 특약사항을 달아서 농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 원금만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달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여기는 동성읍 강산입니다만은 이 주변의 땅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입니다. 이곳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2017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프로세스, 그리고 군비 감축, 그 다음에 한반도 종전선언 등으로 어떤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외지 투자자들이 투자가 집중되는
바람에 이쪽이 이제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이 된 곳입니다. 양산이역 주변으로 인해서 그래서 2017년도 정도에는 이쪽에는 평당 25만 원 정도의 주변 땅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만 원 선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홍원리 쪽도 삼봉국도 접해 있고 이렇게 뭐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곳은 평당 한 25만 원, 저 안으로 들어온 곳은 17만 원, 8만 원, 그리고 이쪽으로 더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외진 곳 같은 경우에는 뭐 16만 원, 15만 원 선 정도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리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도로구에 접한 것은 16, 7만 원 정도, 그리고 안에 들어간 것은 평당 한 15만 원 선 정도로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내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정리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 경정리 안 된 곳은 농사짓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적도와 현황 농지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고 농사 목적으로 이렇게 개간을 편리하게 해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한 필지 해당 토지를 거래하더라도 현황론을 3개 정도를 거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 농사짓기 편하게 이렇게 현황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정리가 안 된 곳은 이제 이렇게 논을 크게 만들어 놓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이 경정리 된 논보다 조금 감액이 되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논이 이렇게 작게 뜨거나 형태가 이렇게 규격화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정리가 안 됐더라도 농사짓기 편한 곳은 시세는 평당 이 정도 되면은 한 12만 원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외진 곳, 경정리가 안 된 곳, 농사짓기 불편한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샘통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온천이 솟아나서 사계절 물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샘통 물로 인해서 여기에 고추냉이를 재배해서 일본 쪽으로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쪽에는 도로가 접한 곳은 평당 17, 8만 원 정도 호가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농사짓기 불편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 선, 12만 원 선 정도를 개별적으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외촌리, 기존에 구 철원역이 있던 외촌리입니다. 이 철원역 구 중심으로 2003년 정도에 이 새로운 철길 노선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가장 투자 문의가 많았고 가격이 비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도에 삼봉국도 접하고 철원역 앞에 땅은 평당 20만 원, 25만 원 정도의 여기가 시세가 형성된 곳이었으나 지금은 이 철원역을 이용하지 않고 강산역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 주변의 시세는 이쪽 건너편 쪽에는 15, 6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고, 좀 더 외진 곳은 15만 원, 14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외촌리, 이쪽에 들어간 이 외촌리 쪽도 마찬가지로 14만 원 선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외촌리라도 경정리가 안 된 논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또 한 논의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1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평당 그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삼명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삼명리 저수지 쪽,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논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경정리가 안 된 곳이었습니다만은
이게 경지정리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 경지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을 반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방벽을 통해서 영농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한 관계로 이 경지정리된 논, 300리 경지정리된 논은 평당 12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고 반듯한 논 같은 경우에는 평당 12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경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 전방에 가까운 쪽 같은 경우에는 평당 9만 원 선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벽을 넘어오게 되면은 이쪽이 중세리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중세리. 네, 중세리 지역에서 이쪽에 여기도 요 대로변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평당 13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농로길 따라서 이 안쪽에 들어간 것은 평당 12만 원 정도, 이쪽도 12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곡천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쪽에는 대마리입니다. 대마리. 전방에 들어가 있는 대마리. 그러나 통칭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쪽 부분을 갈막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지명이 있고 또 이쪽에는 한세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방 지역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세월 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마리 마을에서 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고개 들어가기 전에는 대마리 마을 평당 시세는 평당 15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넘어 들어와서 대마리 쪽 경정리 되어 있지 않으나 이렇게 논을 잘 떠놓은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 선 정도의 한세월 논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월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외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논,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논, 이런 경우에는 평당 6, 7만 원 선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고개를 넘어 들어와 가지고 이쪽이 아까 말한 갈막 지역, 갈막 지역에는 이렇게 다리를 건너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하기 편하고 논이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7만 원 선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런 다랑치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이 천수닭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시세가 평당 이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원, 이 아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탄한 곳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4, 5만 원 선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마리 마을, 묘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마리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 옆에 이 부분에는 평당 5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안쪽에 있는 이런 뭐 나대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평당 40만 원 선 정도가 시세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저쪽 태양서소 쪽으로 나가는 이 도로변 옆쪽에는 평당 35만 원에서 20만 원, 15만 원 이 정도의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백마고지역이 있습니다. 백마고지역에서 이렇게 마을 중심에 여기 속해져 있는 곳,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철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철길에서 어느 정도 이격 거리가 있고 도로가 진입이 가능한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만 원 선 정도가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마고 지역에서 건너편 여기 사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잘 붙어 있고 한 곳에는 뭐 20만 원도 호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논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평당 16만 원 선, 그 정도, 15만 원 선, 16만 원 선 정도 이렇게 되고, 요 가까운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7, 8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유리리 지역입니다. 유리리는 여기가 한 5년 전에 축사 허가를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축사 허가가 가능한 땅이 13만 5천 원 정도에 이게 다 거래가 이루어져서 축사를 이렇게 허가를 내서 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렇게 큰
어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정도 시세로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사거리, 사거리에서 이렇게 시내로 나가는 쪽, 그래서 이쪽 건너편은 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 있는 노는 평당 한 12만 원 선 정도로 보고요. 이 도로변에 접해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만 원 선 정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백막 노동당사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관전리 마을이 있습니다. 관전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월알이네요. 월알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마을 안에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만 원에서 35만 원 선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관전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나들지 상태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평당 40만 원 선, 40에서 35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동당서로 나가는 선, 여기 주변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인 땅이 있다고 하면은 평당 50만 원 선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산에서 이렇게 노동당사로 가는 쪽 같은 경우에도 평당 35만 원 선 정도의 시세가, 도로에 접한 시세가 35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동당사 앞에는 지금 현대 여기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펜스를 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동당사와 근대문화유산 거리 그리고 소이산을 연계해서 어떤 안보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거나 여기 이제 또 그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올라가기 좋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올라가서 철원평야가 다 보이기 때문에 어떤 철원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화질입니다. 화질이. 여기는 이제 그 시내 권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쪽에 이쪽에 이제 이 화지 심리 쪽에는 대부분 주택지로서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이런 거 이쪽 화지 심리 쪽에는 평당 35만 원, 들어오게 되면은 40만 원. 그 다음에 산호 아파트 주변에 이쪽에 살만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 짓기 좋은 땅 같은 경우에는 평당 60만 원. 이쪽으로 더 들어와서 철원 고등학교 쪽이면은 7, 80만 원 정도 호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도로에 따라서 메인 도로에 붙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만 원, 또 내려가면 80만 원도 있습니다.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쪽에는 300만 원, 이쪽에는 5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악산 줄기를 타고 이 뒤쪽에 들어가 있는 이 지속수산 길이 없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0원 정도로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얕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획부동산에서 다 분할을 해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임야 시세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선 철원읍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적인 가격이나 살려고 하는 가격, 적당한 가격인가 알아보시려고 하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정확하게 가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5000번에-9001, 5000번에-9001 민태원입니다. 이상 철원군 부동산 시세 동향 철원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